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즈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 텐데요. 사이즈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 사이즈가 달라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관과 기업들, 정말 큰 단위에서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기관들과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 코인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크롱님들과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을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좀 냉정하게 점검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우리 크롱님들이 바라는 만큼 뭔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가져가지 않다 보니까 대세 상승장의 이제 정점이 다가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다소 잠잠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마음이 좀 조바심이 나는 그런 크롱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시장의 방향성들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걸까? 과연 가기는 가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크롱님들이 계신다면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전화 통화를 하기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 직전에 제작이 되었는데요. 향후 이 이벤트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잘 나온다. 둘이 협상이 잘 되면은 가격이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만약에 둘이 뭔가 대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악영향들이 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무역 갈등은 앞으로 이번 이벤트가 지나간다고 해도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이벤트 하나하나에 일일비하기보다는요,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과연 정말로 시장이 근본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갖다가 한번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이 앞으로 향후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더블탑 패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쌍봉 패턴이라고 불리죠. 봉우리가 두 개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제는 하락세로 정말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패턴을 2021년도와 딱 견주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약간 비슷하게 이 RSI 상으로 하락 다이버전스로 나타나다 보니까 차트 관점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관점으로 뭔가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차트 관점만으로 지금 시장을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시기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자, 그 이유는요, 그때 2021년 11월에 정점을 찍었던 그때와 지금은 시장의 과열 정도부터 해서 온체인 시그널들부터 해서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저변들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거는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차트 패턴들을 보면요, 여전히 상방을 가리키고 있는 패턴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직까지 대세 하락장으로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꽤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올해 남은 구간들을 다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궁극적으로 2021년도와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차트상으로 반영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정말로 비트코인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달라진 것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채택과 규제의 사이즈가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자, 우리가 2021년도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그때 시장에서 대부분 이 물량을 주워 담았던 주체들은 누구였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기관과 상장 기업과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비트코인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가장 경제 대국인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도와 똑같은 관점을 대입을 한다? 그거는 뭔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규제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SEC는요, 오히려 암호화폐를 너무 옹호해서 SEC 내부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SEC에서 민주당이 임명한 위원들이 내부에서 오히려 반발을 하면서 왜 암호화폐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증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뭔가 중요한 뉴스인데 시장에서 뭔가 가격에 많이 반영되지 않은 뉴스 중에서 미국 퇴직연금 제도이죠. 401k가 투자자산 제한을 완화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비트코인이 편입이 되면은 천문학적인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또 중요한 부분들은요. 미국의 연방정부뿐만이 아니라 주정부 차원에서도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이 하나둘씩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 의회에서도 완전히 통과가 됐고 이제는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아있다는 부분들이죠. 현재 5개 주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채택의 사이즈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공개드리지 않지만 그동안의 시황을 통해서도 꾸준히 전해드렸듯이 상장 기업들의 포모는 이를 더 뛰어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앞다투어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규제의 관점에서는 SEC가 최근에 POS 기반의 스테이킹 활동 증권거래 아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SEC의 스탠스가 확연히 바뀌었고요. 자, 그리고 미국 상원 본회의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상정이 됩니다. 만약에 통과하게 됐을 때는 또 어떤 호재들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재들은 단기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물론 이 호재가 끝나고 나면은 가격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 법안이 의미하는 바는요, 비트코인을 잠깐 가격을 올리는 도구가 아니라 더 월등하게 오래 멀리 상승시키는 도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알트코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크롱님들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비트코인은 사실은 과거 대비로 가격 방어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웬만한 악재가 생겨나도 5% 내외에서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10%를 넘지 않는 선 정도에서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 응축 구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사이즈가 달라졌다는 부분들을 재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저조한 성과를 내고 있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제자리를 지키는 동안에도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이유가 나타나는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선물 시장에서 롱과 숏의 청산 비율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롱 포지션은 매수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청산이 일어난다는 것은 롱 포지션 청산이 일어나면은 매수에 베팅한 것들이 청산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표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 청산이 더 많은가? 숏 포지션 청산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롱 포지션보다 늘 숏 포지션 청산이 더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숏 포지션을 한번 청산을 하면서 다시 밀어 올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알트코인들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이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숏 포지션 청산보다 롱 포지션 청산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약세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관과 국가, 기업들이 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정말 사이즈가 달라진 자산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트코인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기관 수요보다는 개인 수요들이 더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 어떤 악재들이 발생하면은 비트코인부터 흔들리고 알트코인이 흔들렸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은 가격을 지키고 알트코인만 흔들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은 확연히 과거와 달라졌는데 아직까지 알트코인은 달라지지 못했고 더군다나 자본이 비트코인에 더 많이 묶이게 되면서 알트코인은 과거 대비로도 더 조조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2021년도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고 모든 알트코인들이 우후죽순 펌핑할 것이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으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오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촬영 시점 기준으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봐도요. 계속해서 20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4밖에 안 되는 걸 볼 수 있죠. 뭔가 거시경제적인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흔들릴 때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월등하게 흔들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늘 강조드렸듯이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트코인은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트코인 도미넌스 지표로 봤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만 제외하고 이더리움까지 포함한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늘 중요한 지지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20% 중반대 정도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대략적으로 28%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알트코인이 상당한 수준의 저평가 구간이고 이제는 반등이 다가오는 구간들까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이제 자본이
알트코인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알트코인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이즈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 텐데요. 사이즈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 사이즈가 달라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기관과 기업들, 정말 큰 단위에서의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기관들과 기업들의 선택을 받는 코인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령 상장 기업들이 재무제표에 추가하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담고 있는 알트코인도 있죠. 그게 어떤 코인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요, 알트코인의 매도 주기를 더 타이트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거보다 상승 주기는 짧고 침체되는 구간은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알트코인 전략을 타이트하게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많은 크롱님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종목 선택 전략과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심도 깊으면서도 실전에 가깝게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크롱님들 많이 계실 텐데요. 아마 많은 크롱님들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될지, 좋은 종목인지,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실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관련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알트코인은 좋은 정보를 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에서는요, 알트코인에 집중해서 전략들을 타이트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메이저 알트코인은 물론이고 유망한 알트코인들을 선별해서 각종 데이터와 자료들을 통해서 이 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요. 언제 사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들도 투자자들의 전략에 맞춰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크롱님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관심 있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께서도 각자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하락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여러 가지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은 많은 크롱님들께서 더 많이 유익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크롱님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